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소방관계법령 5장 건축관계법령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조에는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가 있습니다. 불에 견디고 불을 막는 게 되겠죠. 내화에는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것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와 연화조 등이 있습니다. 방화 구조는 화염이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하며 철망 모르타르나 회반죽 바르기가 이 방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적의 산정 및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외벽이 되겠죠. 외벽을 기준으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즉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가 생기는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는 건축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지하층이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시면은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구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50, 50, 50, 50 다 더하면 200이 됩니다. 따라서 200제곱미터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구하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지하층을 뺀 나머지 50, 50, 50 150이 용적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연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직적인 건축 밀도를 의미하며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대지 면적이 현재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연면적은 지하층 제외하기 때문에 이 면적의 합계 15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퍼센트로 바꾸려면 100%를 곱하겠죠? 따라서 없어지면 150%의 용적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땅이 있는데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땅이 있고 이 땅을 우리는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절반인 50%의 땅에 1층 건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건물을 올리겠습니다. 1층 건물을 올렸을 때는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죠? 용적률을 어떻게 구했죠? 대지 면적분의 이 대지 면적을 100%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이 대지 면적의 절반이기 때문에 50으로 보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50%의 용적률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을 한층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한층 더 올렸습니다. 1층, 2층. 그러면 당연히 100분의 50이 아니라 50, 50 더해서 100이 되겠죠? 따라서 용적률은 몇 프로? 100%로 늘어나게 되고 이 건축물을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더 올려서 4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대지 면적 100에다가 50, 50, 50, 50 다 더하면 200이 되겠죠. 곱하기 100 했을 때 200%의 용적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높아진다. 즉 용적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건폐율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평적 건축 밀도이다. 따라서 용적률은 수직적, 건폐율은 수평적,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폐율을 구할 때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100%로 구하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100%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이때 건축 면적은 60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60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60%의 건폐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이 있고 여기에 이 땅 크기랑 똑같은 건물을 지어볼게요. 똑같은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은 같죠. 따라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답은 100%의 건폐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지 면적의 절반 크기의 건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랬을 경우에는 절반만 사용하기 때문에 땅 면적 100%에 50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100%로 바꿔주면 50%의 건폐율을 보입니다. 같은 대지 면적에 좌측은 건물들이 굉장히 빼곡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4개의 건물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 좌측의 그림을 건폐율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우측의 그림을 건폐율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괄호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23. 대지 면적에 대한 땡땡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폐율을 뭐라고 했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을 어느 정도 하는지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건폐율이 땡땡할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좌측과 우측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대지를 효율적으로 쓴 것일까요? 그렇죠. 같은 대지 면적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어떨수록? 그렇죠. 높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인 문제, 하단의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여기까지 맞죠? 지하층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네, 맞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 면적과 옆면적을 보도록 할게요.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 각 층의 면적을 의미하고 옆면적은 합계를 의미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지하층이 있고 이 건물은 지하층이 있으며 1, 2,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바닥 면적은 현재 3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면적을 300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으며 옆면적은 합계이기 때문에 지하층 300, 300, 300, 300, 300이 4개 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1200제곱미터를 우리는 옆면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5번째, 구역, 지역, 지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가장 큰 개념이 되겠고 그 안에 지구와 구역이 있는데 이 지구와 구역은 어느 정도 겹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잡아가실 때는 아래 보도록 할게요. 구역에 5가지의 구역이 있고 지역에 4가지의 지역이 있으며 지구에는 9가지가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을 우리는 그린벨트라고 하며 도시자연 공원 구역, 수자원 보호 구역, 시가와 조성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있으며 지구에는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약,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 지구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지역, 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했는데 합계를 우리를 총 면적이라고 할까요? 총 면적 맞나요? 네, 아닙니다.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연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됩니다. 그린벨트 뒤에 뭐가 붙죠? 그린벨트. 이걸 우리는 무슨 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관지구에 해당한다? 아니죠. 경관지구가 아닌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높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색이 칠해진 부분이 우리는 승강기 탑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탑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의 면적을 A, 여기의 면적 A, 여기의 면적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 A의 면적이 좌측 그림에서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 보겠습니다. A와 B의 면적의 합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큰 경우에는 크다라고 하면 어때요? 무시할 수가 없죠. 크다,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높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이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전부 건축물 높이에 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 20에다가 승강기 탑 10을 더해서 30이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20에다가 승강기 탑 등의 높이가 15와 7이 있는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개 더하면 35m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높이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 탑 등과 같은 이 부분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 8분의 1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이 부분이 8분의 1 이하인 경우 건축 면적에 그리고 이 2개의 합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너무 높으면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몇 미터? 12m입니다. 따라서 12m를 넘는 경우는 넘는 부분만
넘는 부분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12m가 안 넘죠. 따라서 얘는 무시. 답은 20m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20m. 우측 그림 보겠습니다. 15m죠. 그러면 12m와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3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넘는 부분인 3m만 높이에 산정하면 됩니다. 20 더하기 3은 23m. 따라서 높이를 23m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볼게요.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땡땡을 초과한다. 전부 높이에 산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얼마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쵸.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이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8분의 1 이하가 됐다는 건 무시할 만한 그런 대상물이 되겠죠. 따라서 높이가 12m 넘는 경우만 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층수의 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를 산정하실 때는 원칙적으로는 지상층만 층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좌측에는 5층이고 우측에는 10층입니다.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5층으로 보지 않고 높은 층, 즉 10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층수 산정에 대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은 층수 제외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랑 공동주택 중에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8분의 1을 배웠습니다. 8분의 1. 일반 건축물은 8분의 1이 기준이고 공동주택은 6분의 1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 면적 A의 이 면적이 되겠죠. 이 A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 이하니까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층수의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 네, 맞습니다. 6분의 1 이하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8분의 1, 6분의 1을 구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5페이지의 하단에 있습니다. 지하층도 층수로 산정하며 라고 했는데 지하층도 층수에 산정을 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가 되겠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일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하고 뭘 비교하라고 했죠? 그렇죠. 공동주택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반 건축물의 기준은 얼마? 8분의 1. 공동주택은 그렇죠.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답은 8분의 2의 이하인 경우에 제외하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문과 방화 셔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에는 방화구역 구획의 계곡부에 설치된 문을 우리는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화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 방화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는 것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60분 이상이고, 그리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을 우리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이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뭐부터 발생이 되죠? 뭐부터 발생이 됩니까? 연기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뜨거워지죠. 그 다음은 열이 납니다. 따라서 이 연기가 먼저니까 연기는 60분 이상이어야 되고 열은 30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60분 방화문이라는 것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라는 것이고 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을 의미하며 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 방화 셔터를 보도록 할게요. 화재 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가에 셔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셔터가 상단에 올라가 있다가 사장님이 집에 가실 때 셔터를 이렇게 내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동 방화 셔터를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피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방화문이 있는데 이 방화문은 어떻다? 그렇죠.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리고 60분 방화문이며 이 방화문으로부터 몇 미터? 그렇죠. 3m.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m 이내에 이렇게 자동 방화 셔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되며 불꽃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 중 하나와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중 하나와 열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연기가 먼저 발생하고 열이 나기 때문에 연기나 혹은 불꽃 감지기 하나가 있어야 되며 열 감지기도 있어야 됩니다. 불꽃이나 연기를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연기를 감지하며 먼저 1단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폐쇄만 되며 그리고 열을 감지하게 된 경우에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갑니다. 따라서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6페이지 되겠습니다. 1. 자동 방화 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몇 미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3미터라고 했습니다. 60분 방화문이라는 것은 먼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데 연기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불꽃이 있었습니다.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화구에게 계곡 위에 설치하는 물을 우리는 비상문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방화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동 방화 셔터는 열을 감지할 경우 열을 감지했습니다. 일부 폐쇄일까요? 아니면 완전 폐쇄일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X가 되겠죠. 연기를 감지했을 때는 일부 폐쇄가 되겠고 열을 감지하게 되면 완전 폐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화재가 나면 연기가 먼저 발생하고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방화문과 방화 셔터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학 개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